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건 그저 지금의 생각일 뿐,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도달할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그 성공에 필요한 셀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려 한다.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 모든 요소들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쏟는 동안 시작도 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거나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실수를 한다고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당신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10년, 5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준비를 하는 동안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매우 작은 행동들을 시작한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는다. 가능한 빨리 행동에 뛰어들고 빠르게 실패해라. 오늘 함께할 책은 존 크럼볼츠의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최근에 자부심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 그 성취를 이뤄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능력 바뀐데도 낑낑대며 일을 해야 했거나 중간 과정이 실수투성이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봐라.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이뤘을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들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갖고 있던 실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른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인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다. 즐기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라.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일시적이지만 그것은 결국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비록 후회가 되거나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겪은 후 일종의 정신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해라.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다. 스스로를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초보자라고 여기고 실수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배움에 초점을 맞춰라.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성공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공을 위한 원대한 생각은 자유다. 그러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을 해라. 거대한 꿈도 좋지만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할 작은 일을 정하고 그만큼만 달성해 보는 것이다.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또 다른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진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다. 저녁 먹고 싱크대에 쌓아둔 접시 닦기, 동네 공원으로 산책 나가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기, 아침에 일어나 1분 동안 명상하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언제나 따라다니는 저항의 속성에 맞서라. 익숙함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 위험과 불확실성을 멀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폭넓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의욕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그것과 관련된 작은 행동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다. 운동하기에 너무 축 처진 기분이라면 곧장 피트니스 센터로 가보라. 책을 집필하는데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앉아서 아무 것이나 써보라. 스트레스로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다면 자신을 아끼는 소중한 친구와 대화를 나눠보라. 물론 당신이 세운 계획을 철저하게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가끔은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더라도 괜찮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건 그저 지금의 생각일 뿐이다. 생각을 깊이 할수록 끊임없는 걱정거리가 몰려온다. 사람들은 선택권이 많은 경우 혼란을 더 많이 느끼고 그 혼란은 당신을 멈추게 한다.
큰 의사결정의 부담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피할 방법은 결정을 감당해 볼 만한 작은 크기로 줄이는 것이다. 지금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지만 준비와 계획이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꼭 한번 다이빙대에 올라 행동을 시도해보라. 몸살이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내재된 메커니즘과도 같다. 어떤 일이든 비용 대비 득과 실만을 계산해서 판단한다면 열정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시도해보라. 그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할까? 어떤 일을 좋아한다면 시간을 잡아먹는 중요하지 않은 활동을 스스로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할 끈기와 재능이 충분할까? 그 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끈기와 재능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흥미를 잡아가는 것이 있을 때, 기대하지 못한 흥분에 휩싸일 때, 관심도 없던 일에 갑자기 끌리게 될 때 자신을 믿어라.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개성으로 가득 차 있다. 관심사도 늘 바뀐다. 올해 나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열광하게 한 일이 내년에도 같으리라는 법은 없다. 심지어 관심사가 날마다 바뀔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혹여 중도 포기자로 보일까봐 새로운 진로로 바꾸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고 그 방식을 당신의 관심사에 맞게 계속 전환하는 데 있다. 언제든지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해도 된다. 해답을 발명해낼 수는 없다. 옳은 질문으로 해답을 드러내라. 좋은 질문을 하면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첫 질문은 무엇을에 관해 묻는 것이다. 무엇을에 대한 질문은 현 상황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른 가능성을 탐험하도록 돕는다. 어떻게라고 묻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가정들, 스스로 정해버린 제한들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눈으로 보는 뷰자드 현상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자. 배경이나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당신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보라.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일보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기회로 이끄는 것은 없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미 구축한 인맥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러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다양한 모임에 나가거나 기존 인맥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필요한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해보거나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사고를 남들에게 열어두면 예상치 못한 기회에 더 많은 창의성이 발휘된다. 인생의 성공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의 답은 작은 행동과 빠른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어떨까?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북한람의 똑똑해지는 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